안녕하세요. 이제 네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요. 우리가 한 홀마다 퍼팅 그린이 따로 있죠. 홀마다 1번부터 18번홀까지 홀마다 퍼팅 그린이 있는데요. 퍼팅 그린에 우리가 플레이에서 어떻게 하는 방식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린에 우리가 이렇게 깃대가 있어요. 깃대가, 그죠? 깃대에 그린에 이제 공이 올라왔을 때, 그린에서는 우리가 퍼터라는 클럽으로 우리가 한번 쳐가지고 그린의 깃대 밑에 있는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우리가 홀컵이라고 합니다. 홀이라고 하는데, 그 홀 안에다가 우리가 볼을 넣는 거를 마지막으로 끝내는 거예요. 홀마다 마지막으로 끝내게 되는데, 이 구멍에 우리가 넣게 되면, 넣으려면은 볼을 굴려가지고 넣어야 되기 때문에 경사가 어떻게 졌냐에 따라서 굴릴 수가 있는데, 오른쪽이 만약에 경사가 높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경사를 굴려가지고 오른쪽으로 이제 굴린 다음에 이렇게 흐르게 해서 우리가 퍼터를 치게 되는데, 캐디분들이 방향을 놔줘야 돼요. 방향을 놔준 걸 우리가 라인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라인을 본다. 그 라인을 어떻게 갈지 우리가 봐야 돼요. 라인. 볼이 놓여져 있는 상태, 오르막이냐, 볼이 놓여져 있을 때 이게 오르막이 있냐 내리막이 있냐, 경사가 오른쪽에 있냐 내리막이 있냐, 이런 경사, 볼이 놓여져 있는 상태를 라인이라고 하고요. 볼이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목표물까지의 가상의 선을 우리가 라인이라고 합니다. 라인. 그래서 이 라인을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건데, 라인은 경사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젖어 있다, 경사가 오른쪽으로 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내리게끔 해서 볼을 치게끔 해야 돼요. 근데 라인을 볼 때 우리가 방향을 놔야 되는데, 볼에 보면은 메이커가 있고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가 있는데, 그 화살표로 우리가 방향을 놓게 되는데, 그 방향은 최초의 공이 가다가 휘어지는 지점, 어디서 휘어질지를 상상을 해서 그 라인을 놓는 거예요. 라인이 가다가 목표물까지 가다가 쭉 가다가 최초 휘어지는 지점을 그 브레이크 지점이 어디가 될지를 상상을 하고 우리가 캐디들이 놓게 되는데, 그 라인이 처음에 놓을 때 브레이크 지점을 보고 놓는 거예요. 브레이크 지점을 보고 놓는데, 이 지점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라인이 덜 휘고, 멀면 멀어질수록 라인이 더 휘어진다는 걸 예상을 해야 돼요. 뭐 많이 나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라인을 얼마나 봐야 될지 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경험을 많이 토대로 해서 라인을 잘 볼 수 있게끔 읽어야 됩니다. 캐디분들이 라인을 잘 읽어야 되는데요, 라인이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경사진 게 어느 정도 있는지, 내리막인지 오르막인지, 오르막일 때는 세게 쳐야 되기 때문에 라인이 많이 안 먹겠죠. 내리막일 때는 살살 쳐야 되기 때문에 살살 하면서 라인이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라인을 더 보게 되는데, 가까울 때는 거의 바로 보시고요. 그 홀컵이, 이 주먹만 하나 생각했을 때 이 주먹이 홀컵이다 하면 오른쪽으로, 이 주먹이 만약에 브레이크 라인을 오른쪽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은, 주먹이 홀컵이다 하면 홀컵 옆으로 하나 둘 세 개 갔다. 브레이크 라인이 그 주먹 3개 오른쪽 끝에 걸려있다 그러면 우측으로 홀컵 3컵 정도 갔습니다, 오르막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몇 컵을 받는지,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아니면 클럽 하나 정도 받는지, 한 클럽 이상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스크린, 여러분들 골프 스크린인데 같은 데 가보면 라인을 캐디분이 한 클럽 이상 받습니다, 오른쪽으로 뭐 몇 컵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스크린 같은 데 가보시면 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고요. 그거를 어떻게 잘 읽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린의 스피드 같은 게 있어요. 그린의 스피드. 그린의 평지일 때 자 같은 걸로 쭉 무릎 높이에서 돼가지고 볼을 이렇게 굴립니다. 볼을 굴려서 어느 정도를 굴러가느냐에 따라 이 스피드가 결정되는데 2.3 정도 되면은 느린 그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느린 그린. 2.56 정도 되면 보통, 2.78 정도 되면 조금 빠른 그린, 3.0 이상 되면 많이 빠른 그린이라고 생각해요. 프로 이상들이 뭐 시합 경기나 이럴 때 치는 그린을 3.0 이상으로 해놓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보통 그린들은 2.3에서 2.5 정도 보시고요. 조금 빠른 아마 고객들이 치는 그린에서 빠른 그린이다 하면 2.8 정도, 많이 빠르다 보면 3.0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린을 플레이한다고 보시면 되고, 안전하게 우리가 코스에서 행동해야 될 거, 캐디분들이 행동해야 될 거, 만약에 볼을 쳤는데 고객들한테, 우리 고객이 아닌 다른 고객들한테 간다고 했을 때, 뭐 앞에 팀한테 내가 볼을 친 볼이 고객들한테 간다거나, 구질 자체가 오른쪽으로 휘어서 오른쪽으로 간다거나, 훅이 나서 왼쪽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많이 휘어지는 경우는 옆에 홀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옆에 홀, 우리가 치는 홀이 아닌 옆에 있는 홀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옆에 홀에 넘어갔을 때에는 우리가 볼을 크게 외쳐주고, 볼을 크게 외쳐준 다음에 무전으로 만약에 2번 홀이다 그러면 2번 홀이 괜찮으신지, 2번 홀 볼 갔는데 혹시 괜찮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무전이 오겠죠. 괜찮습니다. 볼 맞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경기과 분들이나 팀장님들이나 뭐 이사님이나 찾으시면 돼요. 전화를 해서 찾아야 돼요. 위급한 상황이면 빨리 전화를 해서 이거를 조치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괜찮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나중에 집에 가고 나서 사람들과 말을 하다가 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고 아프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가서 아플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캐디분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가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무조건 괜찮다고 하셔도 무조건 가셔서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프장은 조용해요. 그죠? 안 가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골프장 들어가시면 조용해요.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뭐 볼 이런 소리 아니면은 진짜 굿이야 뭐 이런 소리 아니면 진짜 조용해요. 골프장에 가면 조용하기 때문에 어드레스가 뭐죠? 어드레스는 준비 동작이에요. 그죠? 볼을 치기 전에 준비 동작인데, 볼을 치기 전에 볼 뒤에 클럽을 댔을 경우, 뒤에다가 클럽을 댈 경우 어드레스라고 하는데, 클럽을 댔을 경우에 어드레스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그 조용한 그 상황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갑자기 골프 운동은 진짜 예민한 운동이기 때문에 조그만 말이나 행동에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스샷이 발생할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미스샷이 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드레스 들어갔을 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치는 동시에 움직이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치는 동시에 말을 해야 되는데 바로 움직이셔야 돼요. 저 사람이 어드레스하고 가만히 있다 가만히 또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라고 또 가만히 있는다 이게 아니라 치는 동시에 내가 움직이고 말하고 계속 해야 돼요. 캐디들은 멀티플레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걸 뭘 해야 될지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쉬는 시간에는 뭘 해야 될지 이런 게 머릿속에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느 방향에서 볼을 봐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볼을 친다. 이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으로 볼을 치게 되는데, 그러면 내 볼을 치는 선상 뒤쪽에는 절대 있으시면 안 돼요. 어느 쪽에서 볼을 봐야 되냐면
양쪽 내 뒤에 45도 뒤에 있으셔야 돼요. 왼쪽에 45도 있든지 오른쪽에 45도 뒤에 있든지 이러셔야지 손님들한테 걸리적거리지 않고 내가 백스윙 할 때 캐디를 안 치겠죠. 백스윙을 하다가 맞을 수도 있어요. 머리에 맞으면 진짜 피도 나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클럽에 맞는 거는 진짜 조심히 하셔야 되고요. 안전사고에 대해서 진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린에 있을 때 아까 퍼팅 그린에 우리가 라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라인은 가상의 선이에요. 그죠? 가상의 선인데 보이지 않는 선이기 때문에 밟을 수 있어요. 밟을 수 있는데 밟게 되면 이게 에티켓에 어긋나기 때문에 최대한 그 라인에 안 밟고 내가 돌아다니고 앞에 볼이 있으면 내가 볼 치는 선상에 내가 볼을 치려고 하는 그 목표물까지 선 라인에 볼이 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볼에다가 동그란 뭐 동전이나 마크라고 하는 것으로 뒤에다 놓고 볼을 빼줘야 돼요. 그래야지 뒤에 사람이 칠 수가 있겠죠. 그 마크를 할 때는 옆에서 마크를 하셔야 돼요. 옆에서 라인을 밟으면서 뒤에 마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옆에 와서 옆에서 마크를 하고 라인을 돌릴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에티켓에 대해서 캐디분들이 조심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코스에는 여러분들 코스에는 홀이 있어요. 홀이 있는데 이 홀에 매 홀마다 오비 말뚝과 해저드 말뚝이라는 게 있어요. 거리 표시 말뚝이 있고 해저드 말뚝, 거리 말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리 말뚝은 거리를 보려고 해놓은 거고 뭐 왼쪽이나 오른쪽에 오비나 해저드가 있다면 만약에 왼쪽에 오비가 있다 그러면 하얀색 말뚝으로 꽂혀져 있고요. 겉표면에 오른쪽에는 해저드 말뚝이 있다 그러면 빨간색 말뚝으로 꽂혀져 있습니다. 하얀색 말뚝으로 나가게 되면 아웃 오브 바운스라고 해서 오비라고 하고요. 빨간색 말뚝으로 되어 있으면 볼이 나가게 되면 볼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그 말뚝 선상을 넘어가게 되면 오비나 해저드가 되는 거예요. 오비나 해저드가 그 말뚝을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인데 만약에 볼이 넘어갈 것 같은 경우나 아니면 볼이 없어질 것 같은 경우에 분실구라고 합니다. 볼이 없어질 것 같은 경우에 분실구라고 하는데 분실구가 되려면 3분 이내에 볼을 찾아야 돼요. 2018년까지는 5분 이내에 볼을 찾는 거였지만 2019년부터는 3분 이내에 볼을 찾는 룰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분 이내에 볼을 찾지 못하면 그 볼은 로스트 볼이 되고요. 로스트 볼과 오비 쪽으로 볼이 갔다. 그랬을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고객님 위험하십니다. 잠정구 하나 치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코스에 잠정구나 오비를 쳐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제 자리에서 예비로 공을 하나 치고 가는 공을 잠정구라고 하는데요. 예비로 하나 공을 또다시 제자리에다 놓고 하나 공을 치게 되는 거예요. 오비가 되었을 경우나 분실구가 되었을 경우에 티잉그라운드가 있고 페어웨이가 있고 그린이 있어요. 그린이 있는데 이 바깥 부분을 우리가 오비 말뚝이 있다. 왼쪽에는 오비 말뚝이 있고 오른쪽에는 해저드 말뚝이 있어요. 해저드 말뚝. 자, 티잉그라운드에서 친 볼이 훅이 나서 왼쪽으로 오비 말뚝 쪽으로 갔을 때 말뚝 선상을 넘어갔을 것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제자리에서 잠정구로 치고 가게 되는데요. 잠정구 칠 때는 1벌타와 잠정구 제자리에서 치는 공. 티잉그라운드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하죠. 맨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만약에 잠정구로 친다고 한다면 1벌타를 하고 내가 처음에 친 거 한 타 그리고 1벌타를 하면 2타 잠정구로 치게 되면은 3타째로
제자리에서 공을 예비로 하나 공을 치게 되죠. 그럼 제자리에서 3타째로 치는 거예요. 3타째로. 3타째로 치고 나서 3타째로 친 공이 잘 갔어요. 자, 3점구 치고 간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거는 원구가 살아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원구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1벌타와 잠정구는 무효화가 돼요. 무효화가. 그래서 원구가 2타째가 되겠죠. 내가 친 거 팅그러서 한타, 원구가 살아있으니까 2타째로 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원구가 죽었다면 3점구로 예비로 치고 갔잖아요. 그죠? 예비로 치고 간 공이 4타째가 되겠죠. 3타째로 치고 갔으니까 오비난 공이 잠정구 치고 나간 공은 3타째로 쳤으니까 나간 공은 4타째로 치시면 돼요. 그죠? 3타째로 친 공 갖다가 4번째 타수로 치시면 됩니다. 치시면. 한국에는 특설티라는 게 있어요. 특설티. 오비티와 해저드티라고 있는데, 오비티는 오비가 나간 공을 칠 수 있게끔 특설티를 만들어 놓은 거고, 해저드는 해저드로 나간 거는 해저드 티에서 치게끔 만들어 놓은 특설티가 있어요. 한국에만 만들어 놓은 건데, 한국에는 진행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행상 만들어 놓은 게 왜 진행상 만들었냐면, 만약에 4명이 쳤는데, 티잉그라운드에서 4명이 쳤는데, 맨 처음에 시작했는데 4명 다 오비가 났어요. 그러면 제자리에서 다 잠정구로 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4명 다 치게 되면 8번을 치게 돼요. 4명 다 4번은 또 쳐야 되기 때문에 8번을 치고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진행상 지연이 될 수 있어요. 지연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페어웨이 나가서 치게 되는데, 페어웨이에서 나가게 쳤을 때 잠정구를 치지 않고 나왔을 경우에는 OBT에서 우리가 4타째로 치게 됩니다. 4타째로. 어떻게 보면 잠정구를 치지 않고 나온 거에 대한 벌타는 1벌타 플러스 걸어 나간 거에 대한 벌타, 워킹 벌타를 받아서 2벌타를 받게 돼 있어요. 제자리에서 잠정구 칠 때는 1벌타 후에 제자리에서 잠정구를 치지 않고 걸어 나갔을 경우에는 1벌타 후에 워킹 벌타까지 해서 2벌타. 잠정구 치고 지 않고 나갔을 때는 2벌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가서 칠 경우에 잠정구를 치지 않고 제자리에서 칠 경우, 잠정구를 치려고 제자리에 칠 경우는 1벌타 후에 잠정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간 선상에서 잠정구를 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2벌타하고 치시면 됩니다. 2벌타하고. 이 룰은 2벌타하고 친다는 거는 아직 PGA는 2019년도까지는 아직은 룰이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고객들 나갔을 때는 우리가 진행상 빠르게 하기 위해서 2벌타라고 하는 룰이 2019년부터 생겼는데, 원래의 룰은 제자리에서 1벌타 후에 잠정구를 치고 나간다가 원래의 룰입니다. 1벌타 후에 제자리에서 잠정구를 치고 나간다. 이게 원래 룰입니다. 원래 룰. 해저드는 나간 선상에서 1벌타 후에 2클럽 이내에서 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저드는 1벌타 후에 나간 선상에서 2클럽 이내에 친다. 2클럽은 뭐야? 1클럽, 2클럽, 2. 이 2클럽 선상, 이 2클럽 안에서 볼을 놓고 친다라는 거예요. 놓고 친다. 2클럽 이내. 우리는 흔히들 기본적으로 고객들한테, 고객님, 해저드는 나간 선상에서 볼을 놓고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행상 빠르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해저드 룰이란 게 5가지, 노란 색깔 워터 해저드는 3가지 룰로 되어 있어요. 3가지는 공통적인 거고요. 2가지만 플러스 되는데, 그 2가지가 2클럽 이내에서 볼을 친다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비와 해저드는 한타 차이가 더 나게 돼요. 한타 차이가. 그래서 오비보다는 해저드 쪽으로 치게끔 우리가 티잉 그라운드에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왼쪽이 오비인지 우측이 해저드인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비 쪽으로 최대한 안 치게끔 해야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스코어를 잘 나오게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거는. 자, 캐주얼 워터라는 게 있어요. 캐주얼 워터. 캐주얼 워터라는 그 용어는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생긴 물 웅덩이, 습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길 가다 보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인도나 이런 데 물 웅덩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게 코스에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스에 물 웅덩이 생겼는데, 물 웅덩이에 볼이 빠졌을 경우에는 한 클럽 이내에서 우볼타로 공을 드롭하고 칠 수가 있어요. 공을 옮겨놓고 칠 수 있는 거예요. 무릎 높이에서 우리가 규정에 의해 볼을 떨어뜨리는 것을 우리가 드롭이라고 합니다. 드롭이라고 하는데, 우볼타로 드롭하는 경우는 한 클럽 이내, 벌타를 받았을 경우에는 두 클럽 이내에서 볼을 드롭하고 칩니다. 아까 해저드 같은 경우에는 벌타를 받았을 경우이기 때문에 1벌타 후에 두 클럽 이내에 볼을 놓고 치는 거고요. 자, 이런 거 캐주얼 워터 한 클럽 이내, 무벌타로 한 클럽 이내, 대신에 그린에 있는 홀컵과 가깝지 않게 뒤로, 홀컵이 앞에 있으면 뒤로 해서 한 클럽 이내 드롭을 하게 됩니다. 수리지라는 것도 있어요. 수리지는 우리가 공사 지역을 얘기해요. 공사 지역. 뭐 잔디를 떼서 다시 보식한다거나, 잔디를 뭐 따르게 크게 만든다거나, 티잉그라운드를 뭐 만든다거나, 이런 공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리지라고 하는데, 이 수리지도 우볼타로 한 클럽 이내 드롭을 하게 됩니다. 수리지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깃발로 해서 조그맣게 꽂아 놓는데요. 그런 공간에서는 그냥 쳐도 되긴 하지만 웬만하면 공사지역이기 때문에 옆으로 드롭을 해서 치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거기는 공사지역이기 때문에 옆으로 드롭해서 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드롭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무볼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대로 쳐야 되는 공간이 있어요. 자연적인 장애물과 인공적인 장애물이 있는데요. 자연적인 장애물 같은 경우에는 나무 뿌리 밑에 있어서, 아니면 큰 바위 돌 밑에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치셔야 돼요. 자연적인 장애물에서는 그대로 치셔야 되는데, 그대로 칠 때 그대로 칠 수 있으면 그대로 쳐도 돼요. 근데 그대로 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대로 칠 수 없는 경우가 우리가 언플레이어블이라고 합니다. 언플레이어블. 플레이를 할 수 없다. 플레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언플레이어블 선언하겠습니다 라고 동반자들한테 말하고, 1벌타 후에 두 클럽 이내 드롭을 해서 치게 됩니다. 1벌타 후에 두 클럽 이내 드롭을 하게 돼요. 언플레이어블이 한 3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두 가지가 더 플러스해서 3가지가 되는데, 이 3가지는, 2가지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1벌타 후에 두 클럽 이내에 드롭을 해서 볼을 친다. 이런 룰이 있고, 자연적인 장애물은 무조건 그대로 치는 거예요. 하지만 그대로 칠 수 없을 경우에는 두 클럽 이내에 드롭한다. 우리 장애물, 인공적인 장애물 중에 아웃 오브 바운스는 무슨 색깔이라고 했어요? 하얀색 말뚝이라고 했죠. 하얀색 말뚝이라고 했는데, 그 하얀색 말뚝에서는 하얀색 말뚝, 이 오비 말뚝은 고정장애물이에요. 고정장애물. 인공적인 장애물이지만 고정되어 있어야 할 고정장애물이기 때문에 이 말뚝은 그대로 쳐야 돼요. 공이 말뚝 옆에 있을 경우에는. 이 말뚝을 뽑고 치게 되면, 말뚝을 뽑은 거에 대한 벌타가 투벌타를 받게 되죠. 투벌타. 그래서 고정적인 장애물 있는 그대로 치셔야 되고요. 그 오비 말뚝은 장애 지역이기 때문에 말뚝을 넘어가면 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없는 지역이고, 해저드 말뚝을 넘어가서 치게 되면 있는 그대로 칠 수 있으면 그대로 치셔도 됩니다. 옛날에 박세리 선수 있었죠. 박세리 선수가 물 안에 들어가지 않고 해저드 말뚝은 넘어갔지만 잔디에 있었기 때문에 양말을 벗고,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요, 들어가서 물 안에 들어가서 볼을 쳐갖고 우승을 했어요. 그죠?
그런 경우도 있는 거 보면 해저드는 그대로 칠 수가 있지만 오비 말뚝은 그대로 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칠 수가. 그렇기 때문에 인공적인 장애물에서는 무볼타로 빼놓고 칠 수 있게 되는데요. 인공적인 장애물은 뭐가 있을까요? 인공적인 장애물은 카트가 다니는 카트 도로가 있어요. 카트 도로가 인공적인 장애물이고요. 또 물이 빠지게 할 수 있는 하수도의 맨홀 뚜껑이 있죠. 그 맨홀 뚜껑도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인공장애물이고, 또 뭐 라이트 기둥 인공적이죠. 나무를 지탱하는 일자로 자라나게끔 지주목을 하는 그 지주목들은 인공적으로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인공적인 장애물이죠. 그 인공적인 장애물에서는 내가 발을 놓는 거를 스탠스라고 하죠. 볼을 치려고 스탠스를 잡았을 때 인공장애물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스윙하는데 걸린다든지 이랬을 경우는 무볼타로 한 클럽 이내 드롭을 해서 뒤로 드롭을 해서 볼을 칠 수 있게끔 합니다. 자, 인공적인 장애물은 무볼타로 한 클럽 이내, 자연적인 장애물은 그대로 쳐야 되지만 그대로 칠 수 없을 경우에는 1볼타 후에 언플랩을 선언하고 1볼타 후에 두 클럽 이내 드롭을 해서 치게 됩니다. 인공적인 장애물과 자연적인 장애물 잘 알아두시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웃 오브 바운스는 오비라고 합니다. 오비라고 하는데 이 오비가 장애 지역으로서 하얀 말뚝으로 되어 있고 장애 지역이라서 칠 수 없는 지역이다 라고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루스 임페디먼트는 자연적으로 생장하고 있고 고정되어 있는 거는 자연물이에요. 자연물. 나무가 자라나고 있고 나무에 붙어있는 나무까지는 고정되어 있고 생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부러져서 땅에 떨어져 있는 거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생장하지 않는 생장물이에요. 이게 바로 루스 임페디먼트입니다. 루스 임페디먼트는 나뭇가지, 떨어진 나뭇잎, 솔방울, 땅에 떨어져 있는 것들은 다 생장물이지만 땅에 떨어져 있는 것들, 생장하지 않는 거,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생장하지 않는 거, 또 동물의 똥, 뭐 고라니 똥들이나 뭐 멧돼지 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똥들도 루스 임페디먼트예요. 루스 임페디먼트는 왜 얘기를 하냐면 볼이 루스 임페디먼트에 있을 때 루스 임페디먼트를 치우고 볼을 칠 수가 있어요. 뭐 똥 같은 경우는 치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한 클럽 이내에 무볼타로 드롭을 하고 볼을 치게 됩니다. 루스 임페디먼트는 자연적이지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생장하지 않는 것을 루스 임페디먼트라고 합니다. 인플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플레이는 뭐냐면 티잉 그라운드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내가 친 티잉 그라운드에서 처음에 시작한 볼이 인플레이 볼이 되는 겁니다. 인플레이 볼. 처음 시작한 볼 1번 홀이다. 1번 홀에서 처음 시작한 볼이 1번으로 시작한 볼이 그 인플레이 볼이 되는데 만약에 오비가 났으면 오비가 됐기 때문에 잠정구로 친 볼이 인플레이 볼이 되고요. 잠정구로 쳤는데 원구가 살아있다. 그러면 잠정구 볼은 죽어있는 볼이고 원구가 인플레이 볼이 됩니다. 이것처럼 인플레이 볼은 내 마음이 변심했다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뭐 카트 도로에 맞아서 스크래치가 난다거나 이런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공이에요. 인플레이 볼은 교체가 불가능한 볼인데 언제가 가능하냐? 티잉 그라운드에서 쳐서 홀컵에 그린에 있는 홀컵에 넣을 때까지 그때까지가 인플레이 기간이고 끝났으면은 볼 교체가 가능해요. 다음 홀에 티샷을 하기 전까지 홀컵에 넣고
다음 올해 티샷을 하기 전까지 이 볼은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플레이 기간 동안 깨지거나 갈라졌을 경우에는 볼을 교체할 수가 있어요. 프로 경기에서는 경기위원한테 보고하고 이 볼이 이렇게 됐는데 교체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한 다음에 바꿔야 되겠죠. 프로 경기에서는. 그리고 잠정구라고 아까 얘기한 거는 뭐였죠? 아까 잠정구 뭐였어요? 인플레이 된 볼 중에 내가 볼을 땅 쳤는데 위험할 것 같아요. 오비나 분실구가 될 것 같은 경우에 예비로 치는 볼을 우리가 잠정구라고 하죠. 오비나 분실구가 될 것 같은 경우에 예비로 치는 공을 잠정구라고 합니다. 잠정구.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서브를 할 때, 고객들한테 서브를 할 때 만약에 130m에 7번이라고 했을 때 7번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맞바람이나 볼이 놓여져 있는 라이가 놓여져 있는 상태가 별로 안 좋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한 클럽이나 두 클럽 이상 위에 있는 클럽으로 칠 수가 있어요. 7번 위에 뭐예요? 6번과 5번이 있죠. 그래서 5, 6, 7번을 우리가 갖다 주게 되는데 여유의 클럽을 갖다 줬을 때 그 사람이 하나의 클럽을 선택하고 볼을 치게 되는데 그 두 개의 클럽은 하나나 두 개의 클럽은 앞에다 두고 만약에 볼을 치게 되면 내가 이 방향으로 볼을 치는데 이 앞에다가 여유의 클럽을 두고 쳤을 경우에 내 앞쪽에다가 그랬을 경우는 이 클럽이 앞에 보이는 그린을 가리킬 수가 있어요. 그린을 내가 방향을 봐야 되는데 원래는 그냥 놓고 쳐야 되지만 이 클럽을 앞에다 두고 치게 되면 이 클럽이 앞에 방향을 보고 치거나 내가 각도를 재서 칠 수가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플레이선의 지시라고 합니다. 플레이선의 지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투볼타를 가하게 투볼타를 플레이선의 지시를 가하게 되면 투볼타입니다. 투볼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여유의 클럽은 내가 보이지 않는 뒤쪽에다가 놓고 쳐야 되는 거야. 내 뒤에다가 놓고 쳐야 돼. 뒤에다가. 앞에다 두고 치게 되면 무조건 투볼타입니다. 근데 고객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객들한테 손님 앞에 여유의 클럽을 두셨으니까 투볼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 그냥 유도리 있게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 갖다 싸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만약에 손님들이 그거 갖다 싸운다. 그 룰에 대해서 싸운다. 그러면 정확하게 해드려야 되고 이거 룰 우리 정확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해드려야죠. 정확하게. 또는 프로 경기의 캐디분들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이것도 아셔야 되죠. 그래서 플레이선을 지시를 하게 되면 투볼타를 하고 앞에다 두고 치게 되면 투볼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스루더 그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루더 그린이란 무엇이냐? 내가 플레이하고 있는 그 홀에 퍼팅 그린, 티잉 그라운드 그리고 코스 내 모든 해저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스루더 그린이라고 하는데 해저드라 하면은 벙커도 해저드고 워터 해저드, 레터럴 워터 해저드. 워터 해저드는 뭐예요? 벙커는 뭐예요? 벙커는 모래로 되어 있는 장애물. 모래가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거죠. 또 워터 해저드는 연못처럼 덩그러니 있는 물을 우리가 워터 해저드라고 하고 레터럴 워터 해저드는 평행하게 하천처럼 쭉 흐르고 있는 해저드를 우리가 레터럴 워터 해저드라고 합니다. 레터럴 워터 해저드. 그 레터럴 워터 해저드라고 하고 그 세 가지를 벙커, 워터 해저드, 레터럴 워터 해저드를 모두 포함한 게 해저드예요. 그럼 코스 내 티잉 그라운드, 퍼팅 그린,
해저드, 벙커를 제외한 지역은 페어웨이와 러프죠. 페어웨이와 러프를 우리가 스루 더 그린이라고 합니다. 페어웨이와 러프를 우리가 스루 더 그린이라고 해요. 스루 더 그린이라고 하니까 그린을 생각하시는데 그린이 아니라 페어웨이와 러프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구계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구계자는 나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과 사물을 구계자라고 합니다. 나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과 사물. 나와 관련이 있는 거는 구계자가 아니겠죠. 구계자가. 그렇게 되면 내가 친 볼이 구계자에 의해 튕겨나왔을 경우에 이거를 무볼타라고 하는데, 구계자가 아닌 내 물건이나 내 사람, 나와 관련 있는 사람을 맞고 튕겨나왔을 경우는 투볼타를 가게 됐어요. 투볼타를. 내가 친 볼이 내 백이 맞았을 경우 구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투볼타예요. 내 백이 실려있는 카트는 구계자이기 때문에 투볼타예요. 내 백이 실려있지 않은 앞에 팀의 카트를 맞고 튕겨나왔을 경우에는 무볼타예요. 무볼타. 이렇게 구계자에 의해서 튕겨나온 거는 무볼타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무볼타로 진행이 되고, 내 백이나 나와 관련된 그 동반자, 구계자가 아닌 사람과 사물을 맞았을 경우에는 투볼타를 가하고 멈춘 상태로 치시면 되는 거예요. 멈춘 상태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나와 관련된 거는 투볼타, 나와 관련되지 않은 거는 무볼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계자는 나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과 사물을 구계자라고 하는데, 구계자에 의해서 멈추거나 변경된 상황을 러브 오브 더 그린이라고 합니다. 러브 오브 더 그린. 구계자에 의해서 튕겨나온 경우에는 러브 오브 더 그린이라고 하는데, 이 러브 오브 더 그린은 무볼타겠죠. 무볼타. 나와 관련된 거에 맞고 튕겨나오면 투볼타. 가끔씩 그 캐디분들이 좀 헷갈려서 생각하는 게, 러브 오브 더 그린은 우리가 그린을 사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계자에 의해서 튕겨나오거나 멈춘 상태를 러브 오브 더 그린을 합니다. 러브 오브 더 그린. 스루 더 그린은 페어웨이와 러프라고 얘기했고, 러브 오브 더 그린은 구계자에 의해서 튕겨나오거나 멈춘 상태라고 그랬어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구계자의 종류가 업저버라는 게 있고, 업저버. 프로 경기에서 업저버. 프로토스 보면은 조용히 정찰하는 그 기기가 있죠. 그게 프로토스의 그 업저버라고 하는데, 업저버가 정찰을 하죠. 조용히. 프로 경기에서도 조용히 정찰하면서 저 사람이 부정행위를 하나하나 확인을 하는 사람을 업저버라고 합니다. 이 확인을 하고 이 업저버는 심판원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심판원은 이 룰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한 사람의 심판원. 그리고 경기위원회는 심판원과 업저버를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위원회라고 하는데요. 프로 경기에서는 업저버, 위원회, 심판원 이렇게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마커는 뭐냐면 프로 경기에서는 1번부터 18번을 경기를 하고 나서 자기의 스코어를 쓰긴 쓰지만 남의 스코어를 하나씩 한 사람을 맡아서 감시자 역할로 스코어를 쓰는 거예요. 스코어를. 내 스코어도 쓰지만 한 사람을 맡아서 그 사람의 스코어도 써요. 감시자 역할로. 그러니까 1번부터 18번까지 치고 나서 스코어 접수대라는 데 와서 스코어 접수대에 내 거와 다른 사람 한 사람 거를 같이 내요.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사람이 대조를 해보겠죠. 대조를 해봤을 때 내가 내 스코어를 잘못 썼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실격 처리가 됩니다. 실격 처리가.
스코어 접수대에 오면은 수정이 불가하고요. 1번부터 18번까지의 라운딩 할 때는 이 스코어를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스코어 접수대에 도착하는 순간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우키디라는 게 있는데, 포우키디, 도그레콜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전 시간에서 도그레콜은 강아지 다리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휘어져 있는 홀을 우리가 도그레콜이라고 했어요. 도그레콜. 또 블라인드 홀, 티잉 그라운드에서 그린이 보이지 않는 홀을 우리가 블라인드 홀이라고 그랬죠. 블라인드 홀이나 도그레콜 또는 안개가 껴서 볼이 보이지 않는 홀에서 우리가 볼을 봐주는 사람을 포우캐디라고 합니다. 포우캐디, 마커, 업저버, 위원회, 심판원, 업저버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구계자라고 하는데요. 이 구계자를 러브 오브 그린이 되는 걸 알기 위해서 구계자를 설명해 드렸어요. 자, 오너. 우리가 최초로 치는 사람을 우리가 오너라고 합니다. 오너. 최초로 치는 사람을 우리가 오너라고 하는데, 첫 홀에서는 우리가 오너봉을 뽑아서 1, 2, 3, 4번을 정하고, 그 다음에는 2번부터 18번까지의 순서를 정하는 거는 전홀의 스코어. 2번 홀이라면 1번 홀의 스코어로 1, 2, 3, 4 등을 정한다 그랬어요. 동타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동타가 생기면 먼저 쳤던 사람, 1번 홀에서 먼저 쳤던 사람이, 전홀에서 먼저 쳤던 사람이 동타 중에서 먼저 치게 되는 거죠. 동타 중에서. 그래서 1, 2, 3, 4번을 정하게 되는데, 오너는 제일 먼저 치는 사람. 근데 연속적으로 전홀에 오는데 또 다음을 또 오너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거를 우리가 캐리 오너라고 합니다. 캐리 오너. 그냥 최초로 먼저 치는 사람을 오너라고 하지만 연속적으로 또 오너가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캐리 오너라고 합니다. 캐리 오너. 벌타는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볼로 타수가 늘어나는 거, 플러스를 시키는 거를 벌타라고 하는데, 나중에 룰을 할 때 벌타를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퍼팅 그린 뭐예요? 퍼터라는 클럽으로 우리가 볼을 쳐가지고 굴려가지고 홀컵에 넣는 그 퍼팅 그린을 우리가 그린이라고 하는데, 볼을 오구 플레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가 볼을 확인하지 않고 볼을 쳤는데 내 볼이 아닌 다른 사람의 볼을 쳤을 때 이거를 우리가 오구 플레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볼을 쳤을 때 오구 플레이라고 하는데, 투볼타를 받고 다시 내 볼이 있는 데로 와서 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내 볼이 있는 데로 와서 쳐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의 볼은 그냥 놓고 그 사람의 볼은 치게끔 하는 거고요. 투볼타를 무조건 가야 돼요. 투볼타를 가고 내 볼이 있는 데로 와서 볼을 치게 됩니다. 오석 플레이란 뭐냐면, 다른 장소에서 친 거예요. 다른 장소에서. 티잉 그라운드에 보면 티마크가 있다 그랬죠? 티마크 두 개가 있는데, 티마크 두 개 있는 데에서 티마크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뒤로 두 클럽 이내에서 네모난 박스를 가상의 선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볼을 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두 클럽 두 개의 길이에 있는, 골프채 두 개의 길이에 있는 뒤로 해서 뒤로 그 안에 네모난 박스를 만들어 그 안에 치게 되는데, 네모난 박스 아닌 양옆이나 앞뒤에서 볼을 치게 되면 투볼타를 가하고 볼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소 플레이라고 합니다. 오소 플레이. 오구 플레이는 다른 사람이 볼을 친 거고, 오소는 다른 장소에서 친 거죠. 다른 장소에서 쳤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서 친 거를 오소 플레이라고 하는 거. 오소 플레이. 그래서 오구 플레이, 오소 플레이 잘 알아두시고. 자, 클럽을 보시면 우리가 잡는 부분을 우리가 그립이라고 하죠. 그립. 우리가 잡고 볼을 치는 부분을, 이 검은색 부분을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립. 그립 위에 대부분을 우리가 샤프트라고 하는데, 이 샤프트의 종류가 플라스틱, 탄소실을 이용한 플라스틱 종류로 되어 있다. 이러면 그라파이트라고 하고, 쇠로 되어 있는 종류로 되어 있다. 그러면 스틸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틸. 그라파이트는 힘이 없거나 여자분들이 치시는 그 샤프트를 그라파이트로 하고요. 스틸은 젊은 사람들이나 힘이 좋은 사람들이 치는 거를 우리가 스틸이라고 하죠. 젊은 사람들, 힘이 좋은 사람들이 그라파이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 스윙을 할 때 휘는 정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거리가 중구난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정확한 거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스틸을 사용합니다. 그라파이트고요. 그랜드 슬램은 4대 메이저 대회를 우승하는 것을 우리가 그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다 그랬죠. 1년에 모든 4개 대회를 우승한 거로 얘기하는데, 디오픈 대회, 그리고 마스터즈, 그리고 US 오픈, PGA, 이 4개 대회를 얘기하면 됩니다. 디오픈, 예전에는 브리티시였는데 브리티시 오픈이 아니라 지금은 디오픈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마스터즈, 마스터즈, PGA, US 오픈, 이렇게 4가지를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긴미라는 게 있어요. 긴미라는 게 있는데, 긴미는 뭐냐면, 그린에서 우리가 퍼터로 볼을 치게 되면 홀코 근처에 한 클럽 이내에 붙었을 경우에 우리가 볼을 넣었다고 간주하고 집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긴미 또는 오케이나 컨시드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나 컨시드. 오케이야. 동반자들이 오케이를 주는 거예요. 동반자들이 야, 그거 오케이? 너 넣을 수 있으니까 그거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볼을 치지 않아도 볼을 죽게 되는데, 볼을 죽게 되면은 우리가 한타 친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나 연습 좀 해볼게. 그럼 연습 좀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오케이를 준 거기 때문에 연습을 해봤을 때 볼이 안 들어가도 들어간 걸로 간주해서 한타만 처리합니다. 한타만. 내가 한타를 치고 붙었을 경우에는 오케이 주게 되면 한타 친 거 붙어서 넣은 걸로 간주해서 2타. 그래서 한타를 플러스 시켜서 2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를 줬냐 안 줬냐에 따라서 이게 진행이 느려지고 빨라지는데, 오케이를 주게 되면 진행을 빨리 해주려고 볼을 짓게 한 거기 때문에 캐디분들은 오케이 감사합니다 라고 주시면 돼요. 이거를 오케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 꼭 해주셔야 되고요. 자, 긴미라는 표현보다는 오케이와 컨시드라는 얘기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오케이와 컨시드, 이 3가지 잘 기억해 두시고, 네버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속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볼이 지나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홀컵이 여기 있는데 앞에 멈춘다 그러면 지나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볼은 들어갈 수가 없죠. 홀컵을 지나가야 볼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속담이라고 보시면 되고, 더프라는 게 있어요. 더프는 뭐냐면 볼의 뒷땅을 때리는 거예요. 볼의 뒷땅을 때렸을 때 나는 미스샷이에요. 볼의 뒷땅을 때렸을 때 미스샷. 볼을 정확하게 찍어친 게 아니라 볼의 뒤에 땅을 때려서 나는 미스샷. 원래 거리보다는 덜 나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볼 위를 치는 거를 탑볼이라고 합니다. 탑볼, TOP, 탑볼이라고 하는데, 탑볼은 볼이 정확하게 맞지 않아서 뜨지 않고 낮게 날아가서
공이 굴러가는 양이 많은 런이 많이 발생하는 그거를 탑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탑볼, 미스샷. 세 번째 미스샷은 클럽의 페이스, 얼굴. 클럽의 페이스의 정중앙을 우리가 스위트 스팟이라고 하죠. 스위트 스팟을 맞아야 정확하게 뜨고 제대로 된 거리를 낼 수가 있는데, 스위트 스팟이 아닌 옆이나 뒤에를 쳤을 경우에, 앞이나 뒤에를 쳤을 경우에 이거를 잘못된 부분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생크라고 합니다. 우리가 드라이버로 치는 것을 드라이빙이라고 합니다. 드라이빙 레인지라고 하면 드라이버로 칠 수 있는 200야드 이상 되는 연습장을 우리가 드라이빙 레인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시내 길거리 같은 데 보시면은 초록색 그물망으로 돼서 큰 연습장 같이 보이는 데가 있어요. 초록색 닭장처럼 보이는 그 공간이 우리가 연습장이다. 야외 연습장. 그 야외 연습장.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그 볼 치는 연습장 같은 데 많죠? 그게 바로 드라이빙 레인지입니다. 드라이빙 레인지. 드롭이라면 무릎 높이. 내 발의 무릎 높이에서 규정에 의해서 볼을 옮기거나 떨어뜨리는 동작을 우리가 드롭이라고 합니다. 무벌타로 드롭을 할 경우에는 한 클럽 이내에서 드롭. 벌타를 받았을 경우는 두 클럽 이내에서 드롭을 한다 그랬죠. 벌타는 두 클럽, 무벌타는 한 클럽 이내에서 드롭을 하게 됩니다. 디보트라고 하는 거는 볼을 땅 잔디를 쳤을 때 잔디의 페인 자국을 볼을 쳤기 때문에 나는 잔디의 페인 자국을 우리가 디보트라고 하는데요. 디보트에다가 우리가 모래를 캐디분들이 부어가지고 베토라는 작업을 해요. 베토는 잔디를 그 페인 자국에 넣어서 잔디를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이불을 덮어주신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불을 덮어서 그 안에서 잔디가 나올 수 있게끔. 베토를 너무 많이 해보면 안 되고요. 가끔씩 베토를 하게 되면 신입분들이 그 스프링쿨러라는 그 물이 튀어나오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다가 막 베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그린에서 아까 라이하고 라인이라는 거를 전 시간에 배웠어요. 라인은 뭐예요? 라인은 볼이 놓여져 있는 상태가 오르막이냐 내리막이냐, 경사가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이 볼에 놓여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라인은 볼에서 목표물까지의 가상의 선, 목표물까지 어디로 보내겠다라는 가상의 선을 우리가 라인이라고 합니다. 라인. 우리가 라이를 본다 그런다. 라이가 아니라 라인을 본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라인을 본다. 런닝 어프로치라는 게 있죠. 런닝 어프로치는 뭐냐면 그린 주변에서 굴려서 홀컵 근처까지 붙이는 샷을 우리가 런닝 어프로치라고 해요. 그린 주변에서 볼을 굴려서 어프로치 하는 거예요. 어프로치라는 게 뭐냐면 단거리 80m 안쪽으로 단거리로 샷을 하는 것을 우리가 런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어프로치는 거의 80% 이상이 샌드 웨지로 S라고 쓰이는 그 클럽으로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샌드 웨지. 한 20%는 피칭이나 A 아니면 뭐 다른 클럽을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도스에 맞는 거. 피칭은 47도부터 50도까지. A는 어프로치 웨지는 51도부터 54도까지. 샌드 웨지는 55도부터 58도까지가 샌드 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 60도 이상 되는 건 로브 웨지. 가끔씩 보시면 치퍼라는 걸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퍼는 그린 주변에서 치퍼라는 클럽으로 어프로치를 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클럽을 치퍼라고 그래요. 치퍼 나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치퍼라는 클럽을 갖고 있으면 이거는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퍼. 또 레이업은 경사진 곳이나
비탈진 데서 어려운 장소, 볼을 치기 어려운 장소에서 볼을 칠 때 우리가 샷을 해서 경사진면이니까 옆으로 샷을 하거나 안 좋은 장소에서 샷을 할 거예요. 샷을 하면 제대로 된 거리가 날 수 없고 제대로 된 샷이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한 장소로 빼내기 위한 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레이업이라고 합니다. 레이업을 하게 되면 잘 나오게 되면 우리가 나이스 아웃 이렇게 얘기하죠. 나이스 아웃. 벙커나 안 좋은 장소에서 샷을 해서 잘 나오게 되면 우리가 나이스 아웃 이렇게 얘기하죠. 레이아웃. 레이아웃은 설계된 상태를 얘기해요. 설계된 상태. 설계된 상태가 잘 돼 있다. 뭐 코스가 이쁘다. 뭐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면 레이아웃이 이쁘네. 이렇게 얘기하죠. 레이아웃이 이쁘네. 이런 식으로. 로컬 룰. 로컬 룰이라 하면은 골프장에서 정해놓은 규칙을 우리가 로컬 룰이라고 합니다. 골프장에서 정해놓은 규칙. 골프장에서 정해놓은 규칙을 우리가 로컬 룰이라고 하는데 그 로컬 룰은 우리가 뭐가 있냐면 화단에서 볼을 쳤을 때 화단에서는 무볼타로 1년 이하로 생장하고 있는 화단을 우리가 무볼타로 빼놓을 수 있게끔 하는 거를 로컬 룰로 잡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골프장은 화단은 무볼타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빼놓고 치게 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로컬 룰, 골프장에서 정해놓은 규칙을 우리가 로컬 룰이라고 합니다. 로컬 룰. 리플레이스라는 건 뭐냐면 리플레이스는 볼을 규정에 의해서 들어 올렸을 때 또는 볼을 닦으려고 들어 올렸을 때 다시 제자리에 놓는 것을 리플레이스라고 합니다. 그린에서 우리가 마크를 하고 볼 뒤에 마크를 하고 볼을 들어 올려서 볼을 닦은 다음에 라인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방향을 놓죠. 방향을. 자, 볼을 닦고 다시 놓았으니까 이건 리플레이스예요. 그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연습 스윙을 하기 위해서 볼 뒤에서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볼을 치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볼을 치게 됐을 때 저쪽으로 나갔어요. 그럼 그 볼을 다시 갖고 와가지고 다시 제자리에 놓고 1볼타 후에 제자리에 놓고 치게 되면 이거를 리플레이스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리플레이스. 다시 제자리에다가 갖다 놓는다. 그게 리플레이스입니다. 리플레이스. 멀리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야 멀리건 써도 돼 멀리건 써 이렇게 얘기하네. 아니면 캐디분들한테 멀리건 써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멀리건이라는 건 뭐냐면 첫 홀에서 티샷을 실수를 했을 때 다시 벌타 없이 치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멀리건이라고 합니다. 다시 벌타 없이 치게 하는 거. 멀리건을 많이 쓰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진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많이 쓰게 하면. 근데 사람들이 진행이 빠르고 많이 괜찮다. 그러면은 멀리건을 주셔도 돼요. 하지만 멀리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행이 잘 되는 조건 하에 멀리건을 주는 거죠. 신입분들은 주기는 쉽지 않고 경영자분들이 좀 진행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신다면 멀리건 쓰셔도 되고 뭐 신입분들도 뭐 만약에 자기가 진행이 빠르다 그러면은 멀리건을 주셔도 됩니다. 진행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멀리건을 많이 주기 때문에 뭐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도. 메달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메달리스트는 스트로크 플레이 중에서 가장 잘 친 사람을 우리가 메달리스트라고 합니다. 메달리스트. 뭐 금메달리스트, 은메달리스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메달리스트를 우리가 잘 친 사람을 얘기합니다. 잘 친 사람, 제일 잘 친 사람. 브레이크 아까 여기 그린에서 말씀드렸죠. 그린에서 휘어지는 지점 우리가 볼을 쳐서 최초의 휘어지는 지점을 우리가 방향을 놓고 라인을 잡고 우리가 친다고 얘기했는데 그 브레이크 지점이 최초의 휘어지는 지점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블라인드 홀, 티잉 그라운드에서 그린이 보이지 않는 경우, 뭐 세컨이나 서드에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틴 그라운드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블라인드 홀이라고 합니다. 블라인드. 앞에 블라인드가 쳐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블라인드 홀입니다. 블라인드 홀. 도그렉 홀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도그렉 홀은 휘어져 있는 홀. 비기너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골프 초보자, 입문한 자, 골프에 입문한 자나 초보자를 우리가 비기너라고 합니다. 비기너. 생크, 아까 얘기했죠. 생크, 볼의 중앙 부분이 아닌 앞이나 뒤에 부분을 맞췄을 때 90도로 휘어지는,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90도로 휘어지는 샷을 우리가 생크라고 합니다. 생크. 항상 생크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치시는 분인데 카트 도로가 오른쪽에 있다. 그럴 때는 절대 앞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볼을 맞을 위험성이 큽니다. 왼쪽이 카트 도로가 있을 땐 상관이 없어요. 왼쪽에는 앞으로 나가도 상관없어요. 왼쪽으로 치진 않아요. 오른쪽으로 미스샷이 나서 생크가 나기 때문에 항상 생크 날 위험성에 의해서 오른쪽에 카트 도로가 있다면 오른쪽에서 앞으로 이동하지 않고 옆에서 기다린 다음에 치는 동시에 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샷건이라는 게 있는데 샷건은 순서대로 원래 예약 시간이 5시 반이라고 한다면 5시 반부터 7분 간격으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7분 간격으로. 아니면 어떤 골프장은 6분, 7분, 6분, 7분, 6분, 7분 이런 간격으로 돼 있고 어떤 데는 7분 간격, 7, 8분, 어떤 데는 10분 간격. 10분 간격인 데는 여유롭게 칠 수 있는 프라이빗 회원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치는 거고요. 샷건을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1번부터 18번까지 전홀에 동시에 들어가서 동시에 티샷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샷건이라고 해요. 티샷을 하는 것을. 동시에 티샷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1번부터 시작해서 18번에서 끝나면 돼요. 하지만 만약에 아웃코스 5번부터 시작을 했다. 아웃코스 5번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5, 6, 7, 8, 9를 돌고 그 다음에 다음 코스, 인코스에 1, 2, 3, 4, 5, 6, 7, 8, 9번을 돌아서 마지막 아웃코스 1, 2, 3, 4번을 도는 거예요. 마지막 1, 2, 3, 4번을. 그래서 5, 6, 7, 8, 9를 돌고 그 다음에 다음 코스 1, 2, 3, 4, 5, 6, 7, 8, 9를 돌고 마지막 아웃코스 1, 2, 3, 4번을 도는데 내가 치는 홀에 처음 시작했던 홀이 1번 홀이 되고 1번 홀의 전 홀이 18번 홀 마지막 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샷건을 하게 되면 내가 치는 홀이 동시에 쭉 카트가 쭉 들어가서 한꺼번에 싹 들어가서 한꺼번에 티샷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쳤던 홀이 전 홀이 마지막 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샷건은 전홀에서 동시 티샷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샷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위트 스팟이라고 하는 거는 스위트 스팟은 페이스의 중앙 지점을 내가 쳐야 된다 그랬죠. 그 중앙 지점을 스위트 스팟이라고 합니다. 스위트 스팟. 싱글 플레이어는 2인 경기나 아니면 내가 스코어의 오버 타수 개수가 1번부터 18번까지의 오버 타수로 쭉 더했더니 한 자리 숫자다. 1에서 9까지 숫자가 나온다. 9라는 숫자를 치게 되면 72타. 기준 타수가 72타죠. 36 나인홀에 파4, 파3, 파5 개수를 더하면 36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36을 더하면 72라는 숫자가 나온다 그랬죠. 1번부터 18번의 개수에 대해서 오버 타수에서 72에서 플러스 9를 더해주면 81타. 한 개는 73타가 되겠죠. 73타부터 81타까지가 싱글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싱글 플레이어. 싱글 플레이어는 잘 치는 사람을 얘기하겠죠. 잘 치는 사람. 대한민국에 한 5% 정도 된다는 사람을 보시면 프로 빼고 잘 치는 사람은 한 5%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5% 정도. 자, 에어레이션 이런 게 있어요. 에어레이션은 쭉 바늘 같은 건 쭉 기계로 쭉 끌고 가게 되는데 쭉 끌고 가면서 밑에서 바늘 같은 건 다다다다다 하면서 흙을 뽑아내요. 흙을.
흙을 뽑아내게 되는데 이 흙을 뽑아냈을 때 그 흙을 뽑았는데 구멍이 생겨요. 구멍이 생기는데 이게 구멍이 생겨서 가스가 배출이 돼요. 가스가 배출이 됐을 때 잔디가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강해진 후에 이 다음에 모래를 뿌려서 그 구멍을 메우죠. 가스가 배출된 다음에 그 흙을 메우면 모래가 많이 생겨요. 모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고객들이 컴플레인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1년에 4번 정도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한 1, 2주 정도를 견뎌서 제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고객들한테는 잔디를 건강하기 위해서 에어레이션 작업을 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구하셔야 됩니다. 야디지 레이팅이라는 거는 뭐냐면 야디지 레이팅은 코스의 난이도를 얘기해. 코스의 난이도가 핸디캡이라는 게 있었죠. 핸디캡. 우리가 평균적으로 치는 스코어를 핸디캡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89개, 90개, 91개 친다면 90개가 평균 스코어인데 평균 스코어에서 72개에서 90개는 18개죠. 18개가 내 핸디캡이 된다 그랬어요. 핸디캡인데 코스의 핸디캡은 뭐냐면 핸디 1번 홀이 가장 어려운 홀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어려운 홀을 우리가 핸디캡 1번이라고 합니다. 핸디캡 1번 홀. 언듈레이션이라는 거는 코스의 기복. 코스가 내리막이냐 오르막 이렇게 막 코스가 평평하지 않고 이게 꿀렁꿀렁 거린다. 이렇게 코스의 기복 자체를 우리가 언듈레이션이라 합니다. 언듈레이션이라는 건 많이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으셔야 돼요. 언듈레이션. 언플레이어블. 플레이를 할 수 없는 장소. 자연적인 장애물 밑에 있을 때 아니면 또는 고정적인 장애물 볼이 옆에 있을 때는 그대로 쳐야 되는데 그대로 칠 수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하고 1벌타를 받고 1벌타를 받고 2클럽 이내에 드롭을 해서 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언플레이어블입니다. 언플레이어블. 엣지와 에이프런은 그린 주변으로 빵 테두리처럼 주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빵 테두리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린보다는 다른 잔디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잔디로 되어 있는 빵 테두리처럼 피자 테두리처럼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엣지나 에이프런이라고 얘기합니다. 에어프런. 우리가 외글이라고 했는데 외글이란 건 뭐냐면 그립을 잡고 클럽을 잡고 우리가 손목을 풀어주는 동작을 우리가 외글이라고 합니다. 외글. 손목을 풀어주는 동작. 캐리라는 게 있어요. 캐리는 뭐냐면 볼을 쳤을 때 고객님이 만약에 벙커 넘기는데 거리가 몇 미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캐디분은 고객님 벙커 넘기신 거리는 캐리로 150m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캐리는 뭐냐면 볼이 공중으로 날아서 땅에 떨어진 데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볼을 딱 쳐서 150m를 날아서 벙커를 딱 떨어지는 데까지가 150m예요. 150m 치면 안 되겠죠. 160m나 170m 이상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기는 거리는 우리가 캐리로 몇 미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캐리 거리를 알아야 그 사람들이 얼마 정도 쳐야 되겠다라는 그 감이 잡히기 때문에 캐리 거리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거리로. 그 캐리 거리로 떨어져서 굴러가는 것까지의 거리는 비거리라고 하죠. 비거리와 캐리 거리는 다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 따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캐리 오너 아까 전 홀의 오너가 다음 홀에 또 오너가 됐을 경우를 우리가 캐리 오너가 된다 그랬죠. 캐리 오너. 컨시드 아까 그린에서 퍼터를 한번 쳤을 때 아니면 어프로치를 했을 때 홀코 근처에 갖다 붙였을 경우 한 클럽 이내에 붙였을 경우 붙여서 이 사람이 넣을 수 있다라고 간주했을 때 오케이 컨시드 김미 이런 표현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한타 친 걸로 간주하고
넣었다고 간주한다 그랬어요. 한타 쳐서 넣은 걸로 간주를 하는 거죠. 우리가 티잉 그라운드에서 T라는 게 있어요. T라는 게 있는데 T라는 걸 우리가 그 티잉 그라운드에서 T라는 나무를 꽂고 아니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게 있는데 T라는 걸 꽂고 공을 위에다가 T 위에다가 올려놓게 되면 티업이라고 합니다. 티업. 롱티는 긴 티를 우리가 롱티라고 하고 쇼티는 짧은 티를 우리가 쇼티라고 합니다. 쇼티. 롱티를 꽂고 치게 되는 거는 드라이버. 우드 중에서 1번 우드를 우리가 드라이버라고 하죠. 드라이버로 칠 때는 롱티를 사용하고 우드나 아이언을 사용할 때는 쇼티를 사용합니다. 쇼티. 쇼트홀에서는 아이언이나 우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쇼티를 사용하고 파4나 파5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1번 우드 드라이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롱티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티에다가 올려놓는 건 티업이라고 하고 티에다가 올려놓은 공을 치게 되면 티샷이라고 하고 티오프라는 단어가 있는데 티오프는 뭐냐면 첫 홀에서 무조건 첫 홀이에요. 두 번째 홀 이런 것도 아니고 첫 홀에서 티샷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 홀에서 4명 다 만약에 티샷을 해서 맞추면 이게 티오프 시간이에요. 티오프 시간이 5시 반이다. 그 팀의 예약 시간이 5시 반이다 했을 때 5시 반까지 4명 다 티샷을 맞춰야 되는 시간이 티오프 시간입니다. 티오프 시간. 그래서 티오프라는 건 뭐냐? 첫 홀에서 티샷을 해서 시작을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을 우리가 티오프라고 합니다. 티오프. 포대 그린이라고 하는 거는 페어웨이보다 언덕 위에 있는 그린을 우리가 포대 그린이라고 하죠. 포대 그린. 페어웨이보다 위에 있는 그린을 우리가 포대 그린이라고 한다. 포대 그린. 포대 그린에 있을 때는 우리가 플러스 10m나 20m, 15m 이런 식으로 오르막을 더 거리를 봐주고 거리를 불러준다 그랬어요. 만약 포대 그린일 때 거의 대부분이 10m 정도를 봐주는데 150m라면 중핀까지의 거리는 160m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헤드업이란 건 뭐냐면 볼을 치기도 전에 고개를 드는 동작을 우리가 헤드업이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은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데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헤드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헤드업.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어는 여기까지고요. 나중에는 다음 시간에는 룰 시간을 가질게요. 룰 시간.